5월 22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양지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계속 이제 강보합, 약보합권으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환율도, 국채금리도, 달러도, 원자재도 전부 다 강보합,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도 제가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10분 만에 한 테마씩 움직이다고 말씀드렸죠. 장 초반에는 화장품 그리고 수소 관련 테마주들, 이 테마주들이 올라가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전력 설비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살짝 이제 오후장 넘어가기 전에 신용품 테마주들이 강세가 나온 다음에 오후장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탄소 포집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신재생 관련 테마주들,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 테마주까지 오르게 되면서 오늘 시장의 테마주들이 제가 최소 8개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주가 주도했다는 거는 그 테마의 대장 종목이 최소 15%에서 20% 이상 올라간 주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세 업종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급등한 다음에 육골 되고 급등한 다음에 육골 되고 이렇게 테마주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쉽지 않았죠. 뭐 물론 우리는 오늘도 성공을 했지만은 굉장히 좀 재미없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포지션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장 초반에 딱 테마주가 이제 주도하는 게 몇 개가 나오면은 따라가거나, 리스크를 내가 좀 지고서라도 따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보통 8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마에 그냥 비중을 5%씩 넣어두는 겁니다. 화장품이 5%, 이제 수소의 5%, 뭐 전력설비 5%, 식료품이 5% 이렇게 넣어두고 수급 들어올 때마다 터지는 걸 기다리면 되는 거야. 좀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수익률이 높은 건데, 근데 이게 또 시장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바뀌는 오늘 타이밍이 바로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온지가 가장 중요하고,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좀 비관론자들은 9% 정도 급락을 할 수가 있다. 보통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저점 기준으로 7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고점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긍정론자들은 야, 예전에 IT버 볼 때 시스코 4000% 올랐어. 근데 엔비디아는 뭐가 됩니까?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죠. 계속 어닝비트,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받쳐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작이다. 썸머 랠리의 오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여러분들 시장 예상치나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이랑 매출액이.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전망치 그대로 나와주기만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반도체 업종들이 어제 뭐 시간에도 그렇고 정규장에서도 그렇고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정말 엔비디아 새벽 5시에 발표를 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론자들은 저 서머 랠리를 엔비디아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 랠리가 파생이 되었죠, 테마가. 장 초반에 올해 초에 여러분들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챗GPT 관련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다면은 그 챗GPT를 구현하고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니까 HBM, 뭐 CX에 이런 테마주들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를 끌어올리려니까 전력이 부족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하나의 기점으로 챗GPT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그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강해져야 되고, 그 하드웨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력 설비 테마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전력 설비 테마에서 뭐가 갑니까? 마지막으로는 에너지로 간다. 마지막은 원전이에요.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원전 테마가 간다고. 그래서 원전 쪽으로 아마 결말이 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이게 수선매가 한번 크게 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전 테마 간 다음에는 다시 소프트웨어로, 그냥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형성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드웨어도 괜찮고 소프트웨어도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이슈가 나왔는데, 자, 삼성전자가 올해 올해가 아니죠. 월에 이제 0.1% 하락했는데 TSMC가 40% 넘게 오르면서 최근에 한국 주요국 증시의 이 상승률을 보시면 굉장히 낮죠. 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대만에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때문이다. 봐라, 글로벌 증시들 다 신고점이다. 미국 17일, 캐나다 17일, 유럽 15일, 독일 15일, 영국 15일, 니케이 2월 4만선 돌파, 호주도 3월인데 우리나라 대체 뭐하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3천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근데 그게
삼성전자 때문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장단까지 바꾸게 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장단이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 실패가 확실하구나라고 오히려 악재가 돼버렸어요, 그게. 악재가 되면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전 세계 9위, 굉장히 높죠. 근데 삼성전자는 23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반등이 꼭 필요하다. 시가총액도 2배 차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는 TSMC랑.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장준 삼성, 대만 대장 TSMC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수가 같이 딸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계속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워낙에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반기업적인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대신 오늘 그거를 현대차가 수소 물류유통 밸류체인 사업을 미국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건 따로 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제 세계 첫 AI 포괄 규제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서 내후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데, 요것은 저도 많이 말씀드렸죠.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 수준 단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법제가 좀 많이 필요한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서는 아예 개발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6단계에서는 아예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ASI는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뭘 보냐면은 결국에는 고위험 군부터는 인적 감시가 필요하면서 로그 기록들을 보존해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길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률의 7%를 벌금으로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약간 과징금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그냥 몇백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추징을 해야죠.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에 대비해서. 아니, 일례로 제가 5G, 6G 테마전 진짜 싫어하잖아요. 통신 3사들이 예전에 전부 다 조 단위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을 때도 그냥 5G 이거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몇 억 냈습니다. 몇 억. 1조 벌고 몇 억 500만원 벌금 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징벌적 과세는 좀 필요하다. 벌금은 좀 필요한데, 일단은 2026년 거 정도기 때문에 어느 시간은 벌었습니다. 이게 당장에 만약에 시행됐다 그러면은 원래 규제는 발전을 막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정도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라에서 미국이 7월부터 금리 내릴 거고, 한국은 7월부터 10월에 한번 내릴 거다. 노무라가 아시아 쪽의 통이에요. 정보 통이기 때문에 노무라가 좀 잘 맞춥니다. 그래서 노무라의 내용을 한번 올려봐 드렸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도 크게 탄력이 나왔고, 운수장비 업종도 현대차가 오늘 거의 9%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아차랑.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출 업종으로 수급이 돌아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수출 5대 종목, 맨날 노래 부르죠. 수출 5대 종목이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현대차가 좀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괜찮다. 그냥 삼성, 제가 반도체를 원하는 게 결국 반도체가 수출 주도 업종이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받쳐주면 괜찮아요. 수급을 시장에서 주도 업종들이 생기면 괜찮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탄력이 나온 거는 매우 긍정적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 상한가 3개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무탄소 관련 테마주들 올려드리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제가 최우선 종목으로 미쿠 우리기술을 올려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강세 나온 종목들이 뭡니까?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수소에너지. 이미 다 올려드렸어요. 두산 퓨어셀이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5월 20일날 올려줬어요. 5월 20일날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올려드렸죠. 시장을 주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마를 알고 재료로 사게 되면은 충분히 대응도 가능하고 수익도 많이 볼 수 있다. 안 봐서 의미는 없긴 한데,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오늘 9조 원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HLB가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2연속 하한가 이후 양봉으로 마감한 거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게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가 4개 정도 나왔는데 전부 개별적인 일정 종목으로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한선엔지니어링 관련해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이 종목 보유수 물량이 무려 7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팔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급등이 나와. 역시
이제 입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인공지능 관련된 수혜주죠. 인공지능 관련된 수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하다. 잘 말씀드렸고,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수소차 산업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전기차로 산업이 전환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5톤 이상의 정말 대형 트레일러들, 대형 화물차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무거운 거를 실어야 되는데 그 전기차 배터리 위에다 무거운 거를 어떻게 싣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정책으로 결국 이 대형 차들은 수소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전기차가 안 돼요.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니콜라도 수소 쪽으로 기반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수소에 대한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소 산업이 크진 않아요. 캐파가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동차에서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일정 부분은 차지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일정 부분의 시장에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뛰어들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수소 관련 테마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탄력이 났다. 원래 수소 관련 테마주들은 2018년도, 9년도가 제일 강세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 에너지 정책을 많이 밀어줬는데, 물론 전기차가 나중에는 그거를 다 가져가긴 했지만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몇 년 만이냐, 한 6년 만에, 오늘 강력한 수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수소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쉽지는 않다, 시장에서. 캐파가 작다는 걸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RE100 관련된, CF100, 네, 카본 프리 이 100에 관련된 종목으로 수소 테마가 엮일 수 있고, 밑에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수소 비중이 높아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수소 비중이 확대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소 비중이 꽤 높습니다. 수소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탄소 제로, RE100이라든지 CF100을 진행할 경우에는 수소 산업의 시장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늘어나고, 수소도 늘어나고, 전력도 많이 늘어나는데 아마 원자력이 이게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탄과 석유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2050년까지니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좀 무리긴 하다. 증손자 정도를 물려주는 정도로 투자를 하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아무튼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관련된,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정보들이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에너지들이 강세가 나왔다는 점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들은, 이제,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도전을 받을 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는 수혜가 될 수 있지만은 결국 대선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테마주들 모멘텀이 장기적이죠. 50년 뒤 막 30년 뒤죠. 그러면은 수익 때 팔아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줄 때 항상 파시길 바라겠어. 절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 얘들은 성장주라서 돈을 못 벌어. 지금 돈을 못 벌어. 이 수소차가 내가 차 지나갈 때부터 지나가야지 그때 돈 버는 겁니다. 돈 못 버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 줄 때 팔아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시간에서도 원전 관련 테마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지금 원전 관련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체코 원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원전 수주 두 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탄력이 나는데, 우리 기술, 저는 그냥 우리 기술이 대장이라 생각해요. 지금 소형 모듈러 원전에 인공지능을 접합한 것들을 국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대장이다. 요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익 너무 많이 봤는데, 수익 너무 많이 봤죠. 오늘도 너무 축하드리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만 라이브 방송 좀 더 많이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양봉당 700명인데 활동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해서 50명밖에 안 돼. 나머지 분들은 뭐죠? 아무튼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저도 매일 야간 방송해도 돼요. 재밌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참석률에 따라서 컨텐츠는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